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장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속보에 또 깜짝 놀랐죠. 집단 대출이 크게 터지면서 금융권 전체가 또 대혼돈에 빠지는, 자, 무슨 일인지 또 살펴드리면은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사실 뭐 이 금융권에서 이제 상호금융 가장 또 핵심적인 이런 금융기관들인데 6월 말 기준 했을 때 집단 대출이 38조 2천억, 거의 40조에 가까운데, 자, 이게 전년 29조 7천억, 그러니까 30조가 좀 안 됐던 게 이제 38조 2천억이니까 와, 거의 이제 뭐 40조 턱 밑까지 가 있다라는 거죠. 무려 8조 4천억, 28.4%, 30%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야, 이건 뭐 집단 대출, 아시겠지만 이제 집단 대출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그냥 아파트 이제 잔금할 때 이제 가면 뭐 잔금하러 가보면 이제 뭐 은행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뭐 이걸 우리가 뭐 당연하게 사실 알고 있는데, 이 집단 대출, 자, 이게 이제 크게 터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뭐 중도금 대출,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 집단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자, 이게 엄청난 지금 문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대출 부메랑 때문에 농협과 신협과 새마을금고 이금융권이 연말까지 영업 제한이라는, 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1금융권 상황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자, 1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그럼 나 2금융권으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금융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2금융권도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2금융권에서는 이 집단 대출이, 사실 1금융권은 이미 집단 대출을 줄이고 있었죠. 계속 줄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풍선 효과로 이금융권 쪽으로, 사실 또 이금융권에서는 이때다 하고 또 영업을 많이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말까지 영업 제한을 해야 되는 이런 정말 충격적인 뭐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신규 중도금과 이주비에 대한 대출 모집인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그냥 뭐 영업 자체를 안 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영업을 안 하면 뭐 이런 것들은 진행되기가 어렵죠. 자, 여기에다가 추가 조치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집단 대출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아니 뭐 지금 대출 모집이 뭐 전면 중단도 있지만, 아니 뭐 가지고 오면 심사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예 취급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과 이주비와 분양잔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집단 대출 취급을 전격적으로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것도 차단을 야,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자, 새마을금고, 와, 이게 새마을금고까지 이렇게 막으면 정말 이게 일파만파일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결국 이제 농협, 신협, 뭐 새마을금고 뭐 사실상의 집단 대출 셧다운이다, 이렇게까지 뭐 이건 뭐 당연히 셧다운이죠. 자, 결국은 잔금 대란이, 우려했던 잔금 대란이 터졌다. 뭐 집단 대출 아까도 보셨지만 잔금 대출 개별적인 것까지 지금 안 해준다는 것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이거 잔금 대란 터졌을 때 정말 그때 뭐 엄청난 난리들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7월 상황인데, 아니 보통 11월, 12월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연말 돼서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제 뭐 하반기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이제 막 하반기 시작했는데 이 난리가 터졌다라는 게, 야, 정말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금융권조차도 오겠다는 손님을 강력하게 이렇게 막는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작년에 가계대출 증가액이
농협이 3조 6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오버를 한 거죠. 오버를 하다 보니까 한 딱 1%만 작년 말 대비해서 1%만 이렇게 순증,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겨우 이제 농협은 이제 받았었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뭐 이제 너무 오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순증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아예 뭐 있었던 그 대출 중에서 갚는 거 외에는 전혀 늘릴 수 없다. 뭐 그냥 아예 그냥 뭐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5조 3천억이나 증가를 하면서 아예 단 한 푼도 늘릴 수 없는 이런 순증 불가,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농협 같은 경우에는 7조 5천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뭐 용감하죠. 용감하죠. 야, 이거 아니 지금 이게 뭐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뭐 정말 완전 이렇게 금융위도 그렇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뭐 이건 뭐 이제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협 같은 경우에도 1조 4천억이나 증가를 했고요. 새마을금고도 무려 2조 4천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완전히 정말 셧다운, 지금부터 단 한 푼도 뭐 대출을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영업 제한이라는, 영업 중단이라는, 오는 손님도 막겠다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5대 은행조차 이미 올해 목표치를 초과했다는 보도들이 오늘 많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5%는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7월에 다 소진이 될지, 지금 8월까지는 그래도 갈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다 썼다.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 오늘 나와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5대 은행이 금감원에 제출을 했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이 4조 3,400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15일 기준 했을 때 4조 6,9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니 지금 7월 15일 기준 했을 때 이미 5대 은행 전체가 3,500억을 초과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 오히려 지금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가계대출 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 아니 그러면 지금 2금융권 아니 1금융권이 이러면 2금융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2금융권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고,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자, 결국 5대 은행도 가계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2금융권도 가계대출이 불가능한 상황. 금융권 전체가 정말 대혼돈에 빠진,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어떤 특정 은행이 낮췄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뭐 타은행에서 막 수요가 그쪽으로 막 엄청나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추면. 결국은 우리 쪽으로 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우리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 10% 갈게. 그냥 뭐 아예 오지 마. 우리 쪽으로는 뭐 이렇게 지금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가 경쟁적으로 일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 기준 했을 때 상단이 4월에 6.77까지 가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7월 13일 기준 했을 때 7.39%까지는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7월
18일 기준 했을 때 7.52%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연휴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올렸죠. 7.52%면 야, 아니 5대 은행의 아무리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7.52%라는 것은 반올림하면 8%잖아요. 이게 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화라는 게.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에도 4월에 6.74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7월 13일 기준 했을 때 7.18까지 올라가더니 7월 18일 기준 했을 때 7.27까지 결국 고정금리도 7.3%까지 가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담보대출도 4월에 6.65까지 올라가면서 와 정말 이 4대 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농협 빼고 이 4대 은행이 6.65 이랬는데 결국 7월 13일 날 7.063으로 7%를 넘어서더니 결국 7월 18일 기준 했을 때 7.13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변동 혼합 똑같이 4월에 6.03, 6% 넘어가면서 이미 충격을 줬었는데 자 결국 7월 8일 기준 했을 때 6.47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7월 18일 기준 했을 때 6.52, 6.52. 자 그러면 이제 당장 보통 월요일 날 이제 변동을 하니까 KB국민 같은 경우에는 야 여기서 더 올라가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뭐 이미 6.5%면 6.5이면 반올림하면 거의 7%. 자 국민은행이 거의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이것도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1금융권 중에 하나인 K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뭐 7월 13일 기준 했을 때 8.41 이것도 어마무시했는데 7월 18일 기준 했을 때 8.64까지가 있습니다. 8.64면 지금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9%다라고 하는 게 너무 오버한 게 아니죠. 8.64면 거의 9%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0.25% 인상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후에도 추가 인상을 하겠다고 통화정책 방향문, 이 통방문이라고 하는 이 통화정책 방향문에다가 아예 못을 박았죠. 추가 인상.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한국은행이 아무리 낮아도 올해 3%, 지금 2.5에서 2.75까지가 있는데 3%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고 많으면 3.5%까지도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7월에 올렸고 8월에 또 올리고 신영성 총재가 8월에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10월에 올리고 그다음에 11월에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3.5%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 지금 내년까지 올린다 그러면 가장 높게는 4%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은행으로 제발 오지마, 우리 금리 올릴 거야, 금리 올릴 테니까 절대 우리 쪽에 와서 대출 받지 마 하면서 경쟁적으로 올려서 올라가.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고 은행채 금리 또 올라가고 하니까 또 예금금리까지 올라가죠. 이러면 당연히 자금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자금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또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결국 금리가 전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만 산적해 있다. 이러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30대 집주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중에 63%가 30대의 대출이었다. 자, 30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끌을 한 걸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63%까지 될 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보도가 나오면서 엄청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국가데이터처에서 2분기 고용 동향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대졸 이상 실업자가 48만 명이나 되는데 코로나 초기였던 2021년에 52만 명이 그동안 가장 많았었는데 이 52만 명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많은, 자, 결국 대졸 이상의 실업자 숫자만 보자면 거의 코로나 팬데믹 수준의 정말 실업자인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중에서 2030 세대가 무려 31만 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무슨 일인가 싶죠. 아니 지금 뭐 2030 세대들이 이렇게 실업자는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뭐 집 사서 지금 대출 받은 분들은 또 전부 다 뭐 30대 쪽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아니 내가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내가 실업 상태까지 간다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사실 벌어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고요. 결국은 6월과 7월에 집 산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잔금 걱정 때문에 충격적이죠. 아까도 보셨지만 아니 대출해 줄 잔액이 없어요. 대출해 줄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7월이면 잔금 일정이 빠르면 뭐 8월, 9월, 10월 이렇게 될 텐데 지금 7월이 벌써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8, 9, 10월이면 와, 이거 뭐 은행에 아예 지금 돈이 없는 상태죠. 돈이 아예 바닥이, 이때 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총량 규제로 봤을 때 아예 돈이 씨가 마르는 뭐 이런 완전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잔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지금 이후에 집 살 사람들도 잔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내가 지금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대출 총액 때문에 지금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다 지금 뭐 차단하고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개인적인 뭐 집단 대출까지 뭐 잔금 대출도 차단한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 겁나서 지금 집을 사겠어요? 아니 만약에 이거 했다가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 날리는 거잖아요. 뭐 지금 계약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집 살 사람이 없죠. 겁나서 이건 누가 지금 집을 사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그리고 이미 집을 샀던 분들은 지금 금리 걱정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금리가 특히나 2021년 뭐 20년 이때 2.5% 이런 저금리에 사셨던 분들은 요 상황을 맞춰서 DSR이라든지 요 상황을 맞춰서 원리금 상환 자금 조달 계획을, 자금 조달 뭐 이런 것들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거 갚아 나갈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지금 뭐 8%, 뭐 9%, 많게는 지금 10%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안 되겠어. 뭐 지금 더 못 버틸 것 같아. 빨리 팔고 탈출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팔고 싶어도 그렇죠. 팔 수가 없는, 왜냐? 아니 보셨듯이 이미 지금 6, 7월에 계약한 분들도 지금 잔금을 할까 말까인데 지금 누가 이거 지금 집을 사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거 겁나서 지금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어쨌든 간에 운 좋게 대출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쟁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이 금리 걱정 때문에 또 누가 이걸 집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뭐 집을 살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참 뭐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뭐 참 늘 이렇게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너무나 다양한 것들 구매를 해 주고 계셔서 참 이렇게 마음 써 주시는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 늘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비에스리님, 김하정님, 윤복자님, 피피7135님, 유용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